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N사에서 스타트업 이직한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정자동 N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신논현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자동 N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 N사를 입사를 했던 거는 제가 주니어 시절에 입사를 했고요. 저 3년 반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N사 같은 경우엔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을 한번 꼽아보면 일단 업무 외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좋은 시니어 개발자가 많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내시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시설들이 건물 안에 있어요. 뭐 수면실도 있고요. 편의점, 뭐 운동시설, 병원, 그리고 은행까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린팩토리를 벗어나지 않고도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좀 해결되는 시스템이고요. 여러 군데랑 제휴를 해서 휴양시설을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고는 이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는 진짜 거의 이제 3년 반 정도 기모으면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580 기타 N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같은 느낌이고요.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2580에 바로 사내 메신저로 물어보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 외에 정말 개발 외에는 드는 비용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이런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니어 개발자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좋은 사내 컨퍼런스도 많고 같이 협업하면서 배울 것도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좋은 사내 컨퍼런스는 이제 뭐 주니어들을 위한 솔리드 강의 이런 것도 직접 자발적으로 좀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지식인에서의 플러터 세션 이런 것도 되게 저는 좀 재밌게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보고 좀 자극도 받고 되게 여러 가지 배움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얻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아무래도 주니어 시절에 갔다 보니까 같이 협업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중에서는 요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공식 문서의 중요성이랑 그리고 코드 리뷰의 중요성. 공식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스택 오버플로우나 뭐 블로그 이런 거 말고 애플 도큐먼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SDK의 공식 도큐먼트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고 물론 그 SDK 도큐먼트가 완벽하진 않죠. 항상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은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무에서 유로 창조된 정도인데요. 이전에는 저 혼자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코드 리뷰 문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드 리뷰라는 문화 자체가 되게 좀 신기했었고 생소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고민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짜야 되는지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국 나왔잖아요. 누군가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N사는 그럼 좋은 회사냐? 추천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예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도 혼자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 사실 이제 투자로만 운영이 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운영이 종료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단한 회사에서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정말 코드랑 이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이게 또 하나의 성장의 베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에 딥다이브 하기에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주니어 같은 경우에 더 위에 코드 리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션도 그렇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떠먹여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적인 시선을 넓히기가 되게 좋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나왔죠. 그래서 그럼 왜 나왔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기술적으로 원하던 성장이 좀 저는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일단 사내에서 느끼는 좀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었고 이걸 좀 밖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프로덕트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 프로덕트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서비스랑 내가 만드는 프로덕트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향상시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협업자들이 얽혀 있고 또 되게 세분화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내가 프로덕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긴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스타트업에 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랑 낭만을 계속해서 좀 가슴 안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는 사실 이렇게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최근에 전 직장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확실히 이제 겨울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되게 그냥 저는 고민 없이 스타트업 좋은데? 낭만 있지? 약간 이러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더라도 몇 가지 좀 기준들이 필요하잖아요. 기준들을 좀 세우면서 이직을 준비했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성장으로는요, 제가 당시에 클린 아키텍처랑 모듈화, 그리고 선원형 UI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거 엔사에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맞아요. 이때 사실 엔사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당시에는 그냥 제가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됐어요. 모듈화랑 클린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지만 아직은 하지 못해서 갈망이 가득한 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기술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제가 하나의 기준이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덕트 메이커로서의 성장.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죠. 할 일은 많고 시간과 리소스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건 뭐 엔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은 거지? 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는 일에 대한 꼴들이 잘 설득되고 실험을 좀 잘 하는 팀이었으면 좋겠다. 당시엔 조금 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열정적이고 초기인 회사에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너무 큰 도전은 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추가했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지인의 지인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팀으로 가자라는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즉, 개발 문화 맛집이라는 보증이 필요했습니다. 미슐랭 스타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를 다시 요약해보면 기술적인 성장이랑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너무 크지 않는 스타트업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 찾아봤었고요. 진행 과정은 리스트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커피챗을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진행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몇 군데를 했는지는 사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붙은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뭐 타이밍상 진행을 드랍한 것도 있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진행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 선택은요, 딜라이트룸이라는 회사입니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만드는 프로덕트는 이제 글로벌 1위 알람앱인 알람이라는 앱입니다. 저희의 꼴은 확실하게 일어나기에서 지금은 잘 자기, 그리고 상쾌한 아침 보내기,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하기까지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누적 다운로드 수는 7,500만, 그리고 이제 97개국의 앱스토어에서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 매출은 어떠냐? 당연히 훌륭하겠죠. 알람앱 하나로 이만큼 뭔가를 성취를 이뤘다는 게 전 되게 놀라웠는데,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방향성이 제품이랑 유저를 향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빠르고 안전하게 유저에게 가치 전달하기. 리소스는 당연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제공하고 싶은 가치는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필요한 일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 라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생산성이랑 제품에 대한 미치관계들만 모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를 위해서 되게 좋은 도구들도 이용을 하죠. 뭐 딜라이트룸의 녹은 이제 애자일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A/B 테스트랑 뭐 피처 플래그 이런 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유저에게 만족도가 높은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린하게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모듈러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고요. 선호형 UI를 쓰고 있고 iOS 같은 경우는 TCAG 구조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세스의 골조를 한번 보면요, 생산성이랑 가치 전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저희가 기술에만 매몰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코드를 짜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짜는 거기 때문이죠. 결국은 코드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좋은 제품 만드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후기는요, 당연히 대만족입니다. 먼저 성장의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술적인 성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룹이랑 스쿼드 온보딩을 처음 입사하고 나면 해주시는데, 그때 프로덕트 메이커로서 성장 각이다라는 걸 좀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문화나 업무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목적 지향형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싱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정말 최소화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아껴진 리소스로 또 다른 태스크를 하거나 또 다른 생산성이 높아지는 작업들을 하죠. 그리고 에자일이랑 OKR을 저는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보통 K 에자일이랑 K OKR로 변질돼서 저는 약간 회의론적인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베이스는 성장 지향형인 회고 문화 덕분입니다. 이 회고 문화 안에서 굉장히 서로 많은 피드백도 하고 액션 아이템도 가져가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계속해서 잡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훌륭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멋있는 동료들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상호 간에 쌓인 믿음으로 서로 피드백도 주고 되게 멋있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쫀쫀합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낭만, 제가 찾았던 낭만도 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벌써 1년 반 넘게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랑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채용 중이라서요. 좋은 동료를 절찬리에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료는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동료들 모집 중입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2호에 나온 저희 대표인 제이의 인터뷰 영상 보셔도 좋고요. 딜라이트룸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이 두 개 링크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N사에서 스타트업 이직하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원래는 구독자 수천 명 넘어가면 바로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뒤로 미뤄졌네요.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